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 수도 있는 부동산 시스템의 아주 위험한 허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정부에서 떼어주는 공식 서류니까 당연히 믿고 그걸 또 꼼꼼하게 확인까지 한 거죠. 그런데 믿겨지시나요?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거래가 결국 평생 모은 돈을 전부 날리는 최악의 비극으로 바뀌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이번 파트에서는요, A씨라는 한 남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끔찍한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A씨, 42살,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랑 같이 10년이 넘게 진짜 회식도 마다하고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면서 허리띠 졸라매서 드디어 5억 원을 모아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거죠. 이분이 얼마나 꼼꼼했냐면요. 집 처음 보러 갔을 때 계약금 넣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잔금 치르는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무려 3번이나 확인했어요. 당연히 판매자 신분증도 대조해봤고 법무사까지 써서 안전하게 등기 이전을 마쳤죠. 완벽했죠, 누가 봐도. 자, 그렇게 5억 원,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지불하고 이제 우리 가족 안전한 보금자리가 생겼구나 하고 미뤘던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숨겨져 있던 빚 때문에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그가 간신히 돌려받은 돈은 고작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아끼고 모은 돈 4억 원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 허무하죠. 아니,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등기부등본 그 깨끗하다는 정부 공식 문서가 버젓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ACC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나라 등기부등본 시스템이 가진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다들 아시죠? 부동산 거래할 때 무조건 떼보는 거잖아요.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주민등록증, 공식 신분증인 셈이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어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드릴게요. 공시력은 뭐냐면 국가가 이런 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공신력은 국가가 이 내용 우리가 보증합니다. 100% 진짜입니다 라고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자, 즉 공신력이 없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봐도 국가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그냥 드문 케이스가 아니에요.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니코틴 살인 사건 기억나세요? 거기서도 범인이 상속 서류를 위조해서 집을 팔았는데 그걸 산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없이 집을 고스란히 뺏겼습니다. 등기부를 믿은 죄밖에 없는데도요. 자, 그럼 사기꾼들은 이 시스템의 허점을 어떻게 파고들까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3가지 사기 수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게 바로 ACC가 당했던 수법인데요. 자, 보세요. 먼저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는 돈을 다 갚았다는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내는 겁니다. 등기소 직원은 서류만 보고 빚 다 갚았구나 하고 대출 기록, 즉 근저당을 지워주죠.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보일까요? 네, 아주 깨끗해 보이죠? 사기꾼은 바로 이 깨끗한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은행이 우리 돈 못 받았는데? 하면서 소송을 걸면 결국 모든 피해는 등기부를 믿고 집을 산 새로운 주인이 뒤집어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가등기입니다. 이건 뭐랄까 소유권 찜해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내가 이 집 주인이 될 거라고 예약 거는 건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에 일어난 모든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산 계약까지도 싹 다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가등기라는 글자가 보이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계약은 안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 함정, 신탁 등기입니다.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집의 진짜 주인이 계약하러 나온 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가
땡땡 신탁회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인 주인은 그 회사인데 여러분은 엉뚱한 사람이랑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었으니까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등기 후에 신탁회사가 보이면 반드시 그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서운 사기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 꿀팁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자, 이 화면은 그냥 바로 캡처해두세요.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가압류, 신탁, 임차권 등기 같은 단어가 보인다. 그럼 일단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거나 아예 그 계약은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체크리스트예요. 첫째, 계약 당일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보세요. 이때 과거 이력 포함으로 발급받는 게 중요해요. 둘째, 집 주소랑 건물의 공식 용도가 계약서랑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주거용으로 쓸 건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셋째, 소유자 신분증하고 돈 보낼 은행 계좌 명의가 똑같은지 2번, 3번 확인하시고요. 넷째, 집에 잡힌 빚이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부24 같은 사이트에서 집주인 세금 체납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는 다른 빚보다 우선 변제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계약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약서에 이 특약 문구 하나를 꼭 넣으세요. 현재 등기부 등본의 깨끗한 상태를 잔금 치르는 날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걸 어기면 구매자는 계약을 바로 깰 수 있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받는다. 이 문구 하나가 판매자에게 엄청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잔금날까지 딴짓 못하게 족쇄를 채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 안전망이 더 있습니다. 만약 전세라면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입니다. 꼭 가입하시고요. 집을 사는 경우라면 권원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한 15만 원 정도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이게 바로 ACC 사례처럼 서류 위조 같은 숨겨진 문제로 집을 잃게 될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아주 강력한 보험입니다. 작은 비용으로 엄청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등기부를 보여줄 뿐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혹은 앞으로 살게 될 그 꿈의 집, 과연 정말로 안전한 걸까요?